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금 심화됐음에도 강세를 보이는 우리 시장인데요.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지수를 이끌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8% 상승한 3,635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1.54% 상승한 8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하락이 과도했다고 판단하면서 오늘 개장부터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3,600선을 탈환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 시간 860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코스피는 기관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5,3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개인만이 5,600억 원 넘게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이끌어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410억 원가량 사재세 보이고 있고 개인만이 394억 원 팔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 파적 발언에 금리 인하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62% 하락한 1,42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연이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을 전망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며 1에서 4공장 모두가 풀 가동 상태에 진입했다며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2%와 76.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IBK 투자증권에서도 미국 제약사와 9월에 체결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이 관세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한 긍정적 신호라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증권사들의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시간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시간 8.28% 상승하며 111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산 가스터빈의 첫 수출을 이뤄낸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 수주 전망까지 더해지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를 미국 빅테크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며 국내 가스터빈 해외 수출의 첫 사례를 만든 두산에너빌리티가 추후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준 KB증권연구원은 빠른 배치가 중요한 브릿지 전원의 특성상 두산에너빌리티의 미국향 가스터빈 수주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속화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이번에 확정된 가스터빈 2기의 수주 외에도 복수의 빅테크 업체들과 8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서 내년 중으로 추가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7.65% 오르면서 현재 시간 81,500원 선 지나갑니다. 국내 선반 엔진 업계가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에 중국 조선사들의 발주까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됐던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HD 현대마린엔진이 전년 동기 대비 89.9% 늘어난 16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하나엔진도 같은 기간 91.9% 오른 29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덧붙여 중국 조선사에서 선박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국내 엔진사의 공급이 여전히 필요하기에 중국 정부의 조선업 견제가 선박 엔진 업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은 점도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조선기자재 관련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이 현재 시간 7.52% 오르며 9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엔진도 8.47% 오르면서 47,400원 선 지나갑니다. 미중 갈등에 불똥이 튀면서 하락 마감했던 우리 시장, 조선주 낙관론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방위적으로 호재가 가득한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현물 시장만 보면 외국인이 별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누적 순매수, 선물 시장에서의 누적 순매도가 빠르게 줄고 있고 오늘 6천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을 매수하고 있고 현물에서도 초반에는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되니까 외국인 수급이 현선물로 아주 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관이 함께 따라붙으면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 지금 코스피가 2% 넘게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중국 계속해서 우리를 조금 못살게 구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제 시장의 하락, 조선주들의 하락 너무 과도하다라고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죠? 우리 시장은 여전히 강한데 이런 악재에 흔들릴 그런 정도의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나왔던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에 관련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세하게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국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1시 구간의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1시부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결국에 중국의 상무부,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하나오션에 미국에 있는 하나오션 자회사 5개의 제재를 가하겠다.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이 이 5개의 업체와 거래하지 말라라고 아예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러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CLSA에서 바로 이렇게 섹터 아웃룩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조선에 대한 퀵테이크를 발간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바로 찾아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결국에는 이 차이나의 이 중국의 위협은 너무 과장된 것이고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에이펙에서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신경전으로 하나씩 흔한 말로 잽을 날려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경전 성격이지 우리나라 조선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거나 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CLSA의 전반적인 내용, 리포트 내용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러면서 CLSA는 지금 조선주 단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 찬스다라고 CLSA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사야 하고 그리고 뭘 사야 하고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줬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왜 사야 하느냐. 자,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제재를 가했는데 중국이 만약에 정말 제재를 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미국의 자회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나 국내 법인을 제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의 5가의 자회사는 아직 가동이 되는 회사는 2군데밖에 없었고요. 여기에서도 거의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관련된 조선 배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지 중국과 연계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노출되는 부분은 1% 미만 정도이고 대부분 북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미 국가와 관련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실적이나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텐데 후판도 그렇고요. 아니면 우리나라 엔진도 중국이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엔진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중국이 배를 못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기일도 늦춰지고 품질 보장도 안 되고 이러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중국에게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후판을 그럼 우리나라에게 안 준다. 이런 우회적인 제재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후판을 팔지 않으면 중국의 철강사들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충수를 둘 리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수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근거는 미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조정이 약간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오히려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을 최선호주로 줬습니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61만 원대까지 잡으면서 CLS에는 HD 현대중공업에 좀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전부 다 지금 목표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지금의 조정은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은 뭘까? 물론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오늘 뭐 조선주들이 다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치고받는 양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가 좀 대비를 하면서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기회를 봐야지 오른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유한타증권에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K조선을 보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K조선, 우리나라 조선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껴서 여기저기에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 중간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중국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드 한한령 때처럼 이게 비공식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반된 의견들을 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슈퍼사이클입니다. 잘 가고 있는 시장에 브레이크가 약간 걸렸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14일) 초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급락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조선업으로 번지며 투자 심리를 흔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 반경 3,646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낮 12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한때 3,537선까지 밀렸습니다. 오후 1시 30분 현재는 전 거래일보다 34포인트 내린 3,549.98을 기록했습니다. 증시를 뒤흔든 건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발표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해운 조선업에 대해 301조 무역조사를 개시한 데 대한 방역 조치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쉬핑,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난 8월 대통령이 방문했던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도 포함됐습니다. 중국 내 기업과 개인이 이들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이 반도체를 넘어 조선 해운 물류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갈등 재점화 우려가 코스피 하락의 직접적 촉매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되는 섹터 앤 테마 확인하면서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되는 섹터 앤 테마 김태현 파트너는 살펴보고 계실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되는 섹터 앤 테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돈되는 섹터의 테마 나왔습니다. 태양광 발전, 태양광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관심권밖에 멀어져 있었는데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네네. 주요 태양광 업체들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한 3년여 동안 이전 정부에서 태양광 쪽에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못하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의 3년 동안 태양광 부분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 아리백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도 태양광 업체들이 수익이 나면서 2분기 기준으로 해서 흑자 전환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3분기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또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보세요? 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투자해 놨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이 거짓말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많이 줬던 베너핏이나 이익들을 이런 인센티브들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 걷어들인 이유는 지금 연방 정부가 셧다운된 데서 찾을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바로 지난주인가요? 벌써 2주가 다 지나가는데 이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는 미국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던 것들도 다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화석연료보다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쪽에서 그 발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으면서 또 발전 효율은 더 높아지는 이 기술적 진보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도 대세를 따라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태양광 관련주들을 좀 골라볼까요?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대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이제 내놓은 이런 그 대선 공약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바람을 타고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한 7월 달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기존 가격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오른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오른 것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이 밀어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리백 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수익이 많이 난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정보들 잘 보셔야 되고 첫 번째로 OCI 홀딩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OCI 홀딩스는 여러분이 OCI라고 해서 옛날에 미래셋이 폴리실리콘을 갖고 태양광을 굉장히 민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관련해서는 A부터 Z까지 모두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OCI는 폴리실리콘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업체들 때문에 많이 포기했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OCI만 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인가요? 싱가포르에 하여튼 해외에서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사업부는 이미 경쟁력에 따라서 다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는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에다 짓고 있고 거기서 생산해서 직접 미국 시장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OCI 홀딩스는 이 베트남의 태양광 웨이퍼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수직 생산 체제를 완성을 시켰죠. 이런 면에서 OCI 홀딩스를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앞에
HD라는 이름을 붙어있듯이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부분 다 조선업체인데 비해서 이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모듈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의 약 70% 정도를 국내에서 보여드립니다. 이 말뜻은 이번 상반기 실적에서도 알려졌지만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입니다. 지금 2분기까지 흑자로 전환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고요. 3분기에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 한번 시세 분출을 했고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보이면서 차익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4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는데 네. 물론 그게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리백 산단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에다가 지붕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입니다. 이렇듯이 태양광 쪽은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데 있고 또 이 개별 그 기업들 자체도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성장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오늘이 가장 쌀 때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OCI 홀딩스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가지 대형주 중에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주셨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도 하나 더 골라볼까요? 네. 원래 같으면 조금 대형주 쪽을 투자합니다. 네. 하나솔루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도 하다못해 그러게요. 현대솔루션이나 네. 이런 종목을 할 텐데 오늘은 좀 싼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놓치고 나서 이런 좀 저가에서 좀 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없나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특별히 이번에는 SDN이라는 이런 SDN 이요? 중소기업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DN은 광주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한 7, 80% 정도가 태양광 쪽, 이 태양광 발전 쪽에서 나오고요. 20%가 소형 선박을 만드는 이런 조선 분야에서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업체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태양광 서비스가 최근 태양광 이 솔루션 쪽에 있는 이런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그 야외에 공개되어 있는 이제 야외 주차장이죠. 야외 주차장의 옥상, 그러니까 천정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까는 게 의무화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사단법인 그 태양광 발전 협의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한 5천여 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 가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진짜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자까지 이런 사단법인 태양광 발전 협의회라는 데서 같이 이제 그 MOU를 맺고 여기다가 태양광 모듈과 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리백 투자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참 뉴스를 많이 타고 있는 그 공적개발 원조 ODA라는 사업에 의해서 타지키스탄의 태양광 발전소를 이번에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SDN은 해외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봤습니다. 그만큼 SDN은 폴리실리콘 그 다음 단계부터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부터 말 그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모든 사업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올 연초인가요? 그때 이제 전환사채 17회차 발행해 놓은 걸 모두 다 이제 주식을 전환하거나 일부 상환하면서 이 오버행 이슈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의 아리백 그 산단 투자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가는 1,2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DN 태양발전, 태양광 쪽에 시장에 이제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잘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김태훈 파트너가 고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어떤 건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산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방산주가 최근에 조정을 꽤나 받았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00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쪽에 이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 우려가 좀 잦아드는 건가라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김태현 파트너님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방산주가 적절히 조정을 받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까요?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산주들은 상반기에 실적이 흑자를 내고 있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수출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121선까지 이제 가격 조정을 보인 종목도 있고 한 61선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해외에서 전쟁이 끝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ETF가 상반기 우리 그 방산주들의 실적, 방산,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ETF가 대규모로 결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ETF 결성은 후행합니다. 이 기업들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여기에 시장 내에 있는 자금들이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을 펀드 매니저들이 새로 생긴 새로 만들어진 ETF에 담기 위해서는 주가를 가격 조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갖고 있던 ETF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그 하락한 가격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반기에 새롭게 조성된 그 ETF에다가 그 싼 가격에 이 종목들을 담는 겁니다. 이 담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주가를 땡기죠.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은 결국은 주가를 밀어 올립니다. 이게 대부분 다 펀드 매니저 이렇게 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 펀드 매니저의 속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왜 주가가 하락하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텐데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절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그 운용의 딜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방위 산업 관련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지금 오늘 보시면 이제 100만 원 밑으로 깨져서 9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 있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은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ETF의 종목, 그러니까 이 ETF 갈이라고 그러죠. 이 종목을 갈아타기 위해서 이런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의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그 우리나라에서 아닥스라고 해서 이제 그 군사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 그 전시회에 요번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참여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미국에서 AUSA 2025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할 때 요번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놓는 K9 자주포를 실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 육군 관계자들한테 보여줬죠. 왜냐하면 미 육군이 쓰고 있는 지금 그 자주포는 벌써 30년 전에 개발된 아주 노후한 그 자주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도 내심으로는 가장 최근 21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이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싶죠. 그래서 미 군산복합체도 눈치를 보긴 하는데 근데 대세는 역시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K9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 6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미 육군도 아마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수입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입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갖고 있다면 하현대 로템은 뭐 K2 흑표 전차를 갖고 있죠. 그리고 K2 흑표 전차는 이제 폴란드에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수출을 하면서 우리 국군이 전 세계적으로 이 K2 흑표 전차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폴란드 군대가 우리보다 K2 흑표 전차를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이 K2 흑표 전차 최신 버전을 이번에 발주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군도 드디어 한 1000여 대 갖고 있는 K1 전차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현대 로템이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서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유럽 재무장이라는 게 있죠. 유럽 재무장이 있어서 폴란드의 현지 공장을 만들 경우 이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주는 그 세이프 프로그램에서 받는 대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럽 재무장도 호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뭐 방산주들은 조정이 나오는 지금 시기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도 있었지만 뭐 단독 기사긴 했지만 뭐 이 루마니아 관계자들, 루마니아 정부 관계자들이 오늘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슈들은 계속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산주 중에 뭐 대형주도 좋지만 탑픽으로 하나 골라볼 만한 또 새로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이번에도 또 소형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형주를 말씀드렸는데요. EM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회사를 뭐 뉴스에 찾아보시면
이 하만 공장을 이제 그 기계 선반을 만들고 하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셧다운하면서 그것 때문에 노사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은 비용만 많이 들어갔지 수익을 못 내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는 나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 코리아가 그런 비용이 드는 부분을 정리하고 새롭게 돈을 버는 방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돈이 안 되는 10여 년 동안 투자했던 수소 쪽은 포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 EM 코리아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EM 코리아는 지금이 가장 싼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여기에 또 최저주도 교체됐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 부품적인 신화 종목인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이런 회사의 사업 구조를 완전히 떠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네,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M 코리아로 방산주 공략해 볼 만한 탑픽 종목 골라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좋은 업종에서 소형주들을 좀 탑픽으로 골라드리면서 수익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중에 돈줄을 조이는 양적 긴축, 퀀티타티브 타이트닝, QT가 곧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14일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은행 시스템의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자산 축소를 멈출 것이라며 그 시점이 몇 달 안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나 주택저당증권의 만기가 돌아와도 새로 사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푼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2년 약 9조 달러에서 현재 6조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파월 의장은 너무 빠른 긴축은 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며 2019년 단기금리 급등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 마켓 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네요. 코스피가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코스피가 막 갑자기 급락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3,633포인트대까지 왔고요. 코스닥도 지금 860선 조금 전에 터치했다가 잠시 내려왔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1.3%대.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8,000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물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숫자가 안 나오는데 선물 시장에서 8,000억 매수하니까 지금 뭐 대형주 담는다는 거죠. 대형주 담으면서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8% 넘게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갑작스럽게 또 이제 오후장 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물까지 어느 정도 더 매수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기관 매수도 함께 따라붙고 있으니까 시장 막판까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종목 분위기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이데일리 온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골라볼지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도 많고 이슈가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위원님이 첫 번째로 고른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희도 지금 방송 큐 들어오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막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기도 했고 쉬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 바이오 제약 쪽의 관세 이야기도 좀 부담이 되기도 했고 근데 일순간에 지금 터트리고 있습니다. 뭔가 그 인적 분할을 앞두고 네. 지난 5월 달에 이 급등한 이후 뭐 100만 원에서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 장중에 물론 뭐 100만 원이 깨지기도 네. 했습니다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0월 30일부터 네. 11월 23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이 합병과 관련된 분할과 관련된 것이 이제 일정이 지연이 돼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소위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뭐 거래가 안 돼도 나는 묻고 갈 기다리겠다. 거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700주가 되는 거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에피스 300주가 이제 네.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자금을 난 묶기 있기 싫어. 더 빠른 거에 갈 거다. 그렇죠. 한 달 하면 10월 30일 전에는 일부 정리해서 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급등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물론 다른 여타 바이오 관련한 뭐 제약주들도 그렇고 많이 부침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라는 부분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 쪽에서도 1조 6천억 이상 35%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영업이익이 5천억대 초반이고 5천억대 후반 네. 그래서 전분기 동년 대비했을 때 결국은 51%에서 60% 이상 급증해 줄 거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또 4공장이 다 풀가동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공을 앞두고 있는 5공장의 수주라든가 또 6공장과 관련된 얘기들까지 나오고 기존에 이제 빅파마들 15개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상위 한 40여 개사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제는 소위 내 기술 이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렇죠, 요인으로 인적 분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이제는 뭐 진짜 100만 원 근처라든가 100만 원 이하가 되면 여러분들은 모아나가고 담아나가야 되는 담아야겠죠.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지난 5월 달에 고점이었던 이 120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해 주느냐 여부가 이달 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단기적인 시세 분출 흐름의 분기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첫 번째 종목 봤습니다. 인적 분할 전에 한번 지금 축포를 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인내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현금화 하겠다라는 거는 오늘 좀 찬스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선택한 종목은 HD 현대마린엔진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위원님과 이 시간에 조선주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지만 위원님이 어제 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저희 진정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수는 의미에서 하기 힘들어도 최소한도 매도에 팔지는 동참하는 건 말자. 아니다. 네, 이런 팔지는 말씀을 말자. 드렸죠. 예, 우리. 그거에 반응하면서 오늘 HD 현대마린엔진도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HD
마린엔진은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조선업종들이 하나의 그 시험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중국에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규제 아닌 규제, 네. 어떤 견제구를 날린 거에 대해서 견제구 처음에는 좀 놀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딱 보니까 이건 빈볼이고 제대로 공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네. 하니까 뭐 당사자인 뭐 하나오션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또 조선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네.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 뭐 이번 3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현대마린엔진도 되는데 실적 되게 좋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전망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2024년도부터 고가 수주들이 이제 선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엔진과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고가의 가격으로 소위 말해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 있는 분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도, 네. 7년도 이제는 뭐 도크가 다 찼기 때문에 뭐 저가 수주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선별해서 하는 거고 오히려 일부 도크도 늘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엔진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뭐 우리 국내 선사들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심지어는 뭐 중국 애들도 조금 고가 선박 만든다 그러면은 고급 사양인 우리 그렇죠. 엔진을 우리나라 갖다 엔진 쓰니까 말이죠. 가져가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런 이 ASP가 상승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좀 내려왔고 그런 와중에 실적은 더 좋아지니까 결국은 PER이 멀티플을 더 이제 줘도 된다는 얘기죠. 낮아지니까. 네. 바로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주가의 위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오히려 지난 9월 달에 말이죠. 10만 원을 눈앞에 두고 9만 6천 원에서 조금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어떤 패턴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격을 좁히는 이 61선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전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61선이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선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9만 원 이하가 내려오면 좋겠는데 9만 원 이하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9만 원 초반이라든가 뭐 9만 1천 원 지금 현재 9만 1천 원이니까 9만 1천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날도 보시면 사실상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0%까지 이때는 뭐 이제 잠깐 조정을 보였던 거니까 못 산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부터는 최소한도 조선업종 반등을 줄 때 없으신 분들은 조금 시초가부터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타이밍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된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뭐 좀 이번에 가면은 돌파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12만 원 뭐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일단 10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면서 8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전혀 추세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딱 8만 원까지 찍고 아랫꼬리 만들면서 쫙 올라오더라고요. HD 현대 마린엔진. 실적도 한번 더 기대를 해보면서 지금도 매수해 볼 수 있는 조선주 중에 HD 현대마린. 오늘 또 보면 대형주도 잘 가지만 이 중소형 기자재 업체나 엔진 업체들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튀고 있습니다. 예, 그런 흐름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두 번째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위원님이 고르신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효성중공업도 오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력기기 쪽도 포트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은 일단 뭐 손을 못 댈 것 같고 다른 전력기기 쪽도 좀 괜찮은지 한번 진단 좀 해주시죠, 위원님.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이제 조방원 전이라고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주가라는 것은 조종을 보일 때 사라고 말은 해도 그때는 또 못 사요. 쉽지가 않아요. 급등할 때 네. 쫓아가려고 그런다든가 뭐 어떤 면에서는 저점 잡고 반등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업종이라든가 섹터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도 네네. 50주 신고가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효성중공업이
결국은 또다시 신고가, 이거는 52주 신고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내고 역사적 있어요. 신고가인데.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전력산업 쪽들의 어떠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효성중공업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실적도 실적이고 지금 뭐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변압기 쪽이라든가 차단기 패키지 이런 쪽에 어떤 포트도 다변화되어 있는 모습들, 거기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사실은 과거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부진했던 것이 이제 건설 쪽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재무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효성중공업이 이제 내가 대장주 할래라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효성중공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21선에 대한 지지력만 계속 유지해 주는지 또 21선이 좁혀지는 과정들이 연출이 될 때 오히려 매수하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 그와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 21선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을 보일 때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올 때는 최소한도 매수는 유보하거나 한 템포 늦추는 전략. 그리고 얘가 죽지 않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여타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뭐 대한전선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10만 원대에 안착해주는 뭐 산일전기도 있을 테고 뭐 또 LS 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온전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장주가 잘 가고 있으니까 내가 저걸 매수하기가 힘들면 다른 최소한도 상승폭이 미진한 이러한 쪽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개 종목 알려주셨잖아요.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은 신고가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네네. 그럼 아직 못 간 것 중에 고를 만한 거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대한전선을 이렇게 쏙 좋아하진 않는데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 대한전선과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토대로 해서 본다라면은 뭐 해외 수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전력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대한전선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대한전선까지 힌트를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 종목은 뭘지 위원님이 고르신 네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건설주들을 좀 봐야 하는데 뭐 건설도 건설이지만 사실 뭐 현대건설은 원전이랑도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또 때마침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것도 약간 엮이긴 했지만 현대건설 건설주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현대건설을 이제 건설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네, 사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다시 거래 터지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원전 2기 건설과 관련돼서 뭐 또 조금 뭐 검토도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서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사실 현대건설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과거에 용산 미군기지라든가 평택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그 주축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군기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에 또는 해외에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측면에서 SMR을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SMR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또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보신다면 3개월 동안의 조정도 잘 받았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와 같은 모습을 이후에 올라왔던 이러한 패턴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현대건설을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가 못 사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6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건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대안으로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뭐 건설주로 본다기보다는 원전으로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또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은 그렇죠. 고점에 있다가 8만 5천 원대에 있다가 지금 쭉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원전주로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우리 소동구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